조상님들은 화장실의 분뇨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변기에 물을 내리기만 하면 눈앞에서 분뇨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우리 역사에도 고대부터 화장실이 존재했으며 궁궐 화장실에는 물이 흐르게 해 냄새와 오염을 막기도 했지만 조선시대 평범한 가정의 화장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당연히 분뇨는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시골에선 거름으로 쓰기라도 했지 한양에선 사대문 안에서 농사가 금지되어 있었으니 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한양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분뇨는 하천이나 도랑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분뇨를 사대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처리할 수만 있다면 농사에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분뇨를 사고 파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한양에 넘쳐나는 분뇨는 곧 똥장수가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도성 안에 분뇨를 퍼다가 성박 농경지에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는데요. 똥장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배설물 처리업자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예덕선생전에는 엄행수라는 똥장수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똥장수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엄행수는 이른 아침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저녁까지 마을을 누비며 사람똥은 물론 소똥, 말똥, 개똥, 닭똥, 돼지똥까지 가리지 않고 온갖 배설물을 싹 쓸어 담습니다. 그런 다음 모은 분뇨를 판매하는데 주요 고객은 왕십리의 무농가, 서대문 밖의 가지, 오이 농가, 연희동의 고추, 마늘 농가 등 도성 근처의 밭작물을 기르는 농가였습니다. 이들은 분뇨를 사용해야 땅이 비옥해지고 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똥장수는 분뇨를 수거할 때 돈을 주거나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했습니다. 아마도 사용하지 않는 더러운 것을 처리해주는 것이었으니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수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덕선생전을 보면 엄행수의 연봉은 6천전으로 이는 18세기 후반 한양에서 괜찮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이었지만 돈은 잘 벌었던 것이죠. 이렇게 똥장수는 도시위생을 책임지고 농업 생산성까지 높여주는 중요한 순환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시대가 바뀌면서 분뇨 처리 시스템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똥장수가 집집마다 분뇨를 무료로 수거해 거름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구한 말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정부는 경무청을 통해 기존 똥장수에게 표를 발급해주고 영업권을 인정하면서 구역별로 분뇨 처리를 전담하게 하며 행정 시스템에 편입시켰습니다. 진짜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찾아왔는데요. 1907년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으로 한성위생회가 설립되는데 이 위생회는 분뇨 수거권을 가져갔고 똥장수들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분뇨 수거는 곧 엄청난 이권 사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한성위생회는 똥장수들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분뇨 수거 비용을 징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모은 분뇨와 거름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 도축장에서 나온 피 등을 경매로 판매했는데 1908년부터 1913년까지 해마다 2만원 이상의 흑자가 났고 1909년엔 7만원의 흑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게 딸린 방 월세가 5, 6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고위 관료는 높은 관직보다 이 분뇨를 비료로 판매하는 회사 사장직을 원할 정도였습니다. 1914년부터는 시에서 분뇨 처리를 맡게 됩니다. 이때부턴 시민들에게 따로 처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1914년 쓰레기와 분뇨 처리비만 해도 전체 예산의 81%를 1920년까지만 해도 예산의 절반이 투입되었습니다. 한편 분뇨 처리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차별이 드러나는데요. 1924년 3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는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에 비해 분뇨 처리 인부와 청소부가 훨씬 자주 순회했고 운반 차량을 비롯한 처리기구와 설비도 훨씬 우수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며 해방이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집이 수세식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집은 푸세식이라 불리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죠. 이 시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똥포 아저씨라 불리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나무들통 2개를 매단 봉을 어깨에 들쳐얹고는 동네를 오갔고 장대 끝에 나무 바가지나 군용 철모를 묶어 푸세식 화장실의 분뇨를 직접 들통에 퍼담았습니다. 한편 1962년엔 초기 분뇨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진 대부분 우마차로 운반되었는데 도입된 차량 중 호스로 빨아들이는 흡인식 차량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퍼담은 분뇨를 싣고 운반하는 비흡인식 분뇨 차량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세식 화장실과 하수도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적인 분뇨차들이 도입되었고 똥장수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분뇨 처리는 공무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엔 분뇨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디자인이 바뀌고 악취가 나지 않게 개선되어 평범한 청소차처럼 보일 뿐 여전히 정화조의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